살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시대의 흐름과 맞물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역사를 바꿀 정도의 힘을 갖기도 하죠.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 한 사람은 권력을 쥐고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그러나 끝내 가장 멀었던 이인자였습니다. 조카사위이자 동지, 그리고 견제 대상, 가장 가까운 관계였지만 끝까지 긴장 속에 놓여 있었던 두 사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카사위였던 김종필 전 총리를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군에서 지역유지로 부여면장을 지낸 아버지 김상배 씨와 어머니 이정훈 씨 사이 7남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평소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분은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엄한 한학자였던 아버지는 직접 야단치는 법이 없었고, 칭찬은 주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했다고 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붓글씨 솜씨도 아버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붓글씨가 실증나 도망쳤다가 밤늦게 돌아오면 선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인 후 붓글씨를 마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1944년 공주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주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중퇴하고 귀국, 대전사범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45년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충남 보령군에 있는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2개월 만에 그만두고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대 2학년을 수료한 후 1948년 일반병으로 입대했으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도피처는 군대였죠. 친구 집을 전전하던 중 자수한 뒤 1949년 육군사관학교 8기생으로 입학,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소위 임관과 동시에 배치된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운명적 인연은 시작됩니다. 당시 육군소령이었던 박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 사실이 드러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육군 정보국 백선엽 대령 등의 선처로 전투정보과에서 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이러한 인연으로 김 총리는 대위 시절인 1952년 2월 박 대통령의 조카인 박영옥 씨와 결혼, 조카사위와 처삼촌 관계가 됐습니다. 군에서 주로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김 총리는 4.19 직후인 1960년 5월 6.4 8기 동기들과 정군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상부에 제출하려다 발각돼 자진 예편했습니다. 김 총리는 졸지에 예비역 중령이 됐지만 처삼촌인 박 대통령과 꾸준히 교류를 해온 덕분에 1961년 5.16 군사혁명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끌면서 현역으로 복귀. 국가재건 최고위원을 겸임한 것이 한국 정치사의 전면에 등장한 계기였죠. 특히 시국정화단 등을 개편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부장에 임명되면서 36 나이의 군부, 제2의 실력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을 이끈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지위는 공화당 집권 18년 동안 그의 부침을 거듭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죠. 김종필 국무총리는 생전 그의 증언록에서 사모님을 빼고 누가 가장 생각나냐는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나는 18년간 박 대통령을 요지부동하게 뒷받침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둘은 한국 현대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고, 김종필 총리의 삶은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 설명이 불가하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김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조카사위이자 5.16 동지이자 평생 경계해야 할 이인자였습니다. 위에서 대략 구술했듯이 둘의 만남은 194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6.4 8기를 졸업한 김 총리는 육군본부 정보국 장교 소위로 배속됐고, 이곳에서 작전정보실장인 박 대통령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군부의 남로당 조직책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구형을 받게 됩니다. 극적으로 회생한 박 대통령은 군복을 벗고 정보국 문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총리는 박 대통령을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새카만 게 첫인상이라고 회고했죠. 1951년 김 총리가 박 대통령 형인 박상희 씨의 딸 박영옥 여사와 결혼하면서 둘은 처삼촌과 조카사위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김종필 총리는 박 대통령의 든든한 협력자이자 기획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1960년 2월 16인 하극상 사건으로 불리는 정군운동으로 구속됐을 때도 박 대통령의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강제 예편을 감수합니다. 5.16은 두 인물이 역사의 정점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총리는 거사 도모 기간은 87일이라고 했습니다. 5.16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는 김 총리로 알려졌죠. 그의 증언에 따르면 5.16 석 달 전 박 대통령을 만나 이제는 혁명을 해야겠다고 제안하자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나도 이런 때가 오리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강 이북은 자네가 맡아라. 그 이남은 내가 맡겠다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김 전 총리의 나이 겨우 35세의 일입니다. 5.16이 성공한 뒤 김 총리는 배후에서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장도영 최고위장을 제거하고 부의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옹립한 인물 또한 김 총리였습니다. 그 뒤로도 김 총리는 헌법 개정과
공화당 창당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죠. 김 총리는 박정희 정권에서 초대 중앙정보부장, 공화당 의장, 국무총리 등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의 역할이 커질수록 박 대통령은 김 총리를 견제했습니다. 자신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만큼 끌어내릴 수 있는 힘 또한 김 총리가 가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1962년 3월 3일 관련 보고서는 군사평의회 지도자 박정희는 커져가는 김종필의 권력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송영찬 당시 내각 수반을 지지해왔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김 총리는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이듬해 부정타락 선거 논란이 커지자 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대통령 3선 연임 금지 헌법 조항을 바꾸기 위한 개헌선 확보를 위해 무리한 선거를 주도했었습니다. 막걸리 선거라는 비아냥이 회자될 정도였죠. 처음엔 3선 개헌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서슬퍼런 절대 권력이었던 박 대통령은 2인자인 조카 사위도 인정하지 않았죠. 절정에 달한 것이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이었습니다. 공화당 내 김 총리를 지지한 인사들이 박 대통령이 3선 연임 제안에 걸린 1971년 대선에서 김 총리를 후계자로 추대하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하에서 가택수색을 3번이나 당할 정도였죠. 특히 박 대통령이 권력 집착이 극에 달한 1972년 10월 유신부터 이미 김 총리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12항명 파동 당시 박 대통령은 김 총리가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했고 김성곤 의원 등 김종필의 사람들을 모두 정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김 총리는 유신 작업에서도 철저히 소외됐었죠. 결국 박 대통령은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의 총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김 총리의 요지부동한 뒷받침이 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견제에도 김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항명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그늘에서 2인자 역할에 머물렀던 그에게 1979년 12.6 사건 이후 권력 공백 상태는 기회인 듯 보였습니다. 그해 11월 12일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총재로 선출된 그는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했고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YS, 재야 지도자였던 DJ와 함께 대권의 꿈을 키워나갔죠. 대다수 국민들은 1980년 서울의 봄을 기대하면서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당시 정치 상황을 출래불사춘, 봄은 왔으나 아직 봄이 아니다란 말로 비유했었죠. 민주화가 쉽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대로 그 역시 5월 18일 새벽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함께 신군부에 의해 보안사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46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유신시대 부정축제자로 몰려 정계에서 퇴출되는 치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